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채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또 방을 옮겼습니다, 지금. 살림살이가, 역시 유목민 출시다 보니까 한 군데 못 있네요, 진짜. 계속 지금 와가지고, 제가 드디어 별이 5개, 오성 장군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송원이 채널, 날라가진 않았는데 경고받아서 저희가 빠져나왔어요. 왜냐면 또 경고 맞으면 그 채널 수익 끊기고 또 박살 날 수 있으니까 또 남의 집에 가서 또 깽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경고받은 게 뭐 때문이었냐면은 어딨냐 그 PPT 내가 캡처해놨는데 요거다.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먼저다 사람이 먼지다 그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경고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게 경고 한번. 그게 증오심 표현이래. 참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라온다는 게 왜 증오심 표현이 난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얘네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하여튼 진짜 웃겨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경고를 맞는 바람에 제가 또 남의 채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정도 별이 달리면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이쪽 바닥에서는 거의 뭐 불패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별을 5개 달 동안에 지금 안 대표가 2개밖에 못 달았어. 소장, 나는 원수 이제. 그래가지고 이쪽 바닥에서 하여튼 뭐 할 거. 그리고 다른 그 채널이 또 망가진 게 있던데. 저희 채널 많이 해주던 분이 있는데 어디 있냐. 내가 그걸 한번 봤어요. 내가 한번 말을 한다는 걸 깜빡 잊었는데. 아이고. 누구냐면은, 이름이 이상해서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뭐, CT 어쩌고저쩌고 막 나간 이름이에요. 안 보이네, 여기는. 있었는데. 예. 이걸로 보면 되겠구나. ASHIN TR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었는데 제 거를 많이 올려줬던 분이거든요. 편집해서. 근데 그분도 잘렸다 그러대. 그리고 지금 한번 쳐봐야 되는데 나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기 www.tngritu 요건 나오네. 요건 그대로 있네요. 내가 한번 탱그리튜브 TV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건 나오네요. 이건 나오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앱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앱. 그래서 구글 스토어랑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아이폰 쪽에다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옛날 때 올렸던 영상들 다시 업로드 해가지고 다시 이거 스마트폰용으로 해서 올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걸로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박살 나면은 저희가 링크를 다시 걸어서 이제 할 겁니다. 하여튼 뭐 계속 이러니까 하여튼 미치겠어요, 아주. 이건 제대로 작동되죠, 지금? 예? 예, 작동될 거예요. 컴으로 영상 안 잡혀요? 모르겠는데. 잡힐 겁니다, 이거. 하여튼 잘 보세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아주 저희도 고생을 아주 그냥 왕창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예? 채팅해주는 남자. 드디어 이뤄낸 국가 원수 등극. 이제는 김정은과 저는 동급이에요, 이제. 맘먹어도 돼.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중공기처럼. 별이 5개. 진짜 아주 난리가 났으면 난리가 났어. 그랬고, 요즘 이제 저희 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온 거 몇 개를 제가 이제 이메일을 찾아서 읽었는데, 읽겠습니다. 김정민 박사님 덕분에 정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다른 신세계였고, 너무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김정민 박사님의 탁월한 총탄력과 예리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이거 이름을 못 줬네. 뿅! 어쨌든 간에 24살. 24살이에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후원금 모집인데 이거 선거 관련된 후원은요, 저희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안 합니다. 아직 선거 시작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돈을 모으면 안 되죠. 요건 저희가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막 하지도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박사님 저는 그냥 아줌마입니다. 좌파 우파 정치 뭐 그런 건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좌파 우파도 아니고 그냥 제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좋아하게 되신 분인데 제 거 보고 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로그인 시도가 들어온다던가. 근데 이런 일은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스패너 중에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긴 저도 이런 걸 당했으니까. 제 컴퓨터 하나 해킹 당해서 망가졌잖아요. 물리적으로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제 컴퓨터 저장 파일이 날아갔는데 다행히 제가 저장했던 것들은 폭발을 안 당해서 복구가 됐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해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아마 화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어요. 저희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송언니한테 부탁합니다 해서 나오는 건데, 뒷배경에 일루미나티 카드가 보이던데 이 카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도 일루미나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카드를 설명해 주실 때 봤기 때문에 알지만 아직도 카드가 있는 것만 보고 의심을 하니 이건 제 생각인데, 카드를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의심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건강관리 방송에 갔다가 박사님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더군요. 채팅창을 보니 건강관리 말만 듣고 박사님을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좋은 일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벌써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수술을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야 쓰네요. 저는 박사님 왕왕팬인데 노파심에 써봤어요. 아니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왜? 엿 먹으라고. 응? 우리 이 로고 마크 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응? 우리 로고 마크도 이번에 21세기 중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냐고? 그렇게 말할수록 더 하죠. 왜? 아니 뭐가 그렇게 겁나? 그리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냥 그런 것만 나왔다면 바들바들 떠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다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 신경 안 써요. 왜? 아니 이렇게 하면 어때? 그리고 이 21세기 중년은요, 20세기 소년이라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마크입니다.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Fuck you로. 제가 늑대 이게 쓰고서 이게 혓바닥 내고 이거 한 거 있죠? 그거 패러디해서 집어넣은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 눈에다가 이게 손바닥을 했었나? 요렇게 했었구나. 요렇게 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걸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고 제 나이 자체가 소년이 아니라 중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이거 20세기 소년 쓴 일본 만화 작가도 그러면 일루미나티인가? 뭐만 했다면 다 갖다 붙여.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써요. 왜? 이러면은 또 이제 존나 또 진지한 사람들이 또 막 얘기하다가 김정희 박사는 프리메이슨 나거든. 나중에 아니면 어쩔 거야. 그러면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 계속 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똥볼 차라요. 신경을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언론 공작. 이제 슬슬 공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히트 친 게 언제였냐면 비트코인 때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쳐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모였죠. 그랬는데 이 비트코인 문제가 나와서 많이 대중의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파 채널에서도 저를 미친놈으로 몰아갔으니까. 그랬는데 어땠어요? 제 말이 맞았죠. 근데 제 말이 맞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발표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왜? 원래 정치 공작이란 건 뭐다? 일단 기스 내고 본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하죠. 그래서 일단 나쁜 놈, 그 다음 음모론자, 아까 했던 일루미나티 이게 걸어놓고서 나중에 내가 맞으면 아무 말도 안 해. 지들이 틀려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놈이 나쁜 놈이지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 나쁜 놈인가? 여기다 이제 그렇게 음모론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씌우면 씌울수록 더 합니다. 왜? 원래 태극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 흐름에 제 몸을 맡깁니다. 예? 어디까지 가나 보자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막 인기가 상승할 때 그거를 치려고 JTBC에서 재방송을 이렇게 보도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짜 음모 뉴스가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한 게 다 맞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 뉴스 보도했다가 JTBC가 욕 바가지를 먹고 저만 인기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했는데 또 그래가지고 또 욕 바가지 먹고 저만 더 인기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좌파 매체들이 저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말해봐야 자기네들이 손해니까 다 피해가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걸리라고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해도 안 걸어요.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정민을 고소하라고 한 30건이 올라왔는데도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괜히 잘못해봐야 저희를 띄워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안 대표가 또 한 거 있었죠. 저기 이재명 시장 재판할 때 그 집회했던 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였더라? 파주의 그 주유소 폭발 사건인가? 그 원유 저장 창고 폭발됐을 때 그때도 그거 얘기했다가 가짜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 대표가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됐느냐? 얘네들의 전략이 아무 말도 안 한다예요. 그래서 그 전라도 광주에 가서 5.18 유공자 문제 갖고도 엄청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그 공중파 매체 MBC나 SBS도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떻게 한다? 극우단체가 5.18의 그 의미를 왜곡한다라고만 보도하고 정작 그 안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은 아무것도 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 공개 이런 것들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극우단체 나쁜 놈들로 몰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실패했습니다. 왜? 더 알려졌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교묘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제가 이번에 보고서 알게 된 거예요. 얘네들 지금 저희를 공격하려고 지금 사전 준비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요건 아실 거예요. 그거 GZS에서 나왔던 그 방송이에요. 그쵸?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 이렇게 까는 거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 명단 요거 보고 나서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최근에 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혹은 페이스북에서 5.18 유공자 명단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저께 밤에 봤는데 다시 그거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없을래나? 여러분 안 보셨어요? 아직 모르시겠구나. 예. 어쨌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5.18 유공자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김대중, 몇 년생, 무슨 업적, 뭐 이렇게 무슨 공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명단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아, 봤어? 그렇죠. 본 분 계시네. 저 그거 가짜라고 봅니다. 그 가짜 명단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18 명단, 여기 이 PPT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5.18 그 유공자는 5,6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가 공개한 거에도 한 4,000몇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4,600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이름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 여기 명단을 보면 명단을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게 기억 돼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한 4,000 몇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 순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 이름 순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거기 보시면은 그 어저껜가 한 2, 3일 전부터 돌기 시작한 그 5.18 유공자 명단이라서 나온 거 보면 실명이 나와요. 실명이. 이름이 공개돼서 몇 년생, 언제 뭐 이렇게 유공 그걸 받았고 뭐 본인인지 이런 비슷하게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아니 4,000명이 넘잖아요. 5,600명까지 된대잖아. 근데 그 이름에 김대중, 그 다음에 이해찬, 박지원 이런 이름이 어떻게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지? 이 중간에 김씨도 있고 그 다음에 박씨, 최씨 뭐 여러 가지 성씨가 있어갖고 다른 성씨가 쭉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전화번호 이름 볼 때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보고 싶어 하는 이름들이 착착착착 차례대로 써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명단이 다 있어. 응? 그쵸? 그거 가짜겠지. 그런 명단은 존재할 수가 없죠. 뭐 추미애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있을 테고 이해찬은 이응이니까 한 뭐 어딘가 있을 테고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몰려서 한 번에 이게 딱 써 있어. 에? 또 그걸 또 연락에 막 돌리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아니 이거 우리 쪽에 그 우파 쪽에 카톡이 됐던 텔레그램에서 이 안쪽에 그 뭐야 가짜 뿌락지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짜 뉴스가 확산되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확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걸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이제 JTBC나 이런 데서 뭐 이번에 봤더니 이 극우단체 태극기 부대에서 이러이러한 가짜 뉴스를 유포시켜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밑밥 탁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언제 또 있었냐면은 한 두세 달 전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드디어 무슨 정의사제 구현단이 뭐 탄핵을 뭐 말하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당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정의사제 구현단이 탄핵을 이렇게 요청하나라는 식의 제목을 써서 이렇게 영상을 딱 올려놓은 건데 그거 문재인 아닙니다. 그 영상 잘 보시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도 바깥의 제목에다가는 드디어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 문재인 탄핵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가지고 동영상을 탁 붙여놨다고. 그래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 왔을 때 그 보낸 사람한테 내가 그때 문자를 보냈어요. 아줌마 이거 의도가 뭐예요? 내가 막 그랬다고. 이게 언제적 뉴스인데 이걸 지금 저희한테 유포시키려 하세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거든. 아줌마 이거 왜 했냐고. 근데 대답을 안 해.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냐? 그게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해서 그걸 명분 잡아갖고 언론 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뉴스냐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5.18 관련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뭐 기념사업 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면서 지금 이 이슈를 덮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제 그 5.18 유공자 이거를 덮으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다른 신문 기사인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국가 유공자들을 뭐 다시 한번 정비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를 전면 조사한다. 왜? 그 유공자가 아닌데 유공자인 사람이 올라와 있다. 등재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5.18 빠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문 기사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5.18 유공자도 명단이 조사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꼼수를 쓴다고. 기사가 그래. 예. 그래서 6.25 참전 용사 뭐 이런 것들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꼼수를 쓰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아직까지 5.18 그거 유공자 명단은 이름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대표가 했던 게 지만호 박사님, 그 전에 김문수 전 의원이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부로부터. 그래서 요 상태까지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버전이란 말이야. 실명은 없어요, 현재.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그걸 진짜로 믿고 마구마구 퍼뜨리냐는 거예요. 에? 그랬다 나중에 그 사람들 유공자 명단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혹은 명예훼손으로 걸릴 텐데 이거 함정이거든요. 조심하세요. 에? 그리고 요거 제가 3일 전인가 이거 얘기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반응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반응을 봤는데 뭐 나름대로 뭐 많이 이렇게 좀 거시기 반응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하고서 뭘 봤느냐? 일배를 봤습니다. 일배를. 이게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게 3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3월 19일 정도. 3월 19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니 3월 22일인가? 3월 22일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그레이트 게임이 언제였지? 3월 22일 맞죠? 3월 22일. 3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놓고 한번 일베 정치 시사인가? 거기를 가봤어요. 왜? 거기서 맨날 거기 댓글 부대들, 애국당 애들이 제 까는 거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3월 달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저에 대한 게 거의 사라져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없었어. 쭉 없다가 제가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3월 23일 날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기꾼 몽골 약장수 근황 해가지고 여기 일본 유명 방송이 학력 위조 파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쫙 올려놓고서 김정민 박사 학이 또 가짜다라고 또 올렸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했으면은 이 얘기를 가지고 일베에서 나를 씹던지 욕을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학위를 갖고 또 시비를 걸까? 나 이런 거예요. 웃기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내가 말한 걸 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거나가 궁금해서 한번 가본 거였거든. 어떤 내용을 과연 썼을까?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것들도 쭉 봤는데 그리고 없어. 그냥 요거 얘기 하나 툭 던져놓고 또 없어. 아, 골 때리지. 근데 이거 진짜 좀 뭔가 내부적으로 팀이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왠지 아세요? 제가 요걸 봤어. PD 수첩. 이게 3월 19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제목이 뭐냐? 우즈베키스탄 의대에서,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 여기 써 있죠, 여기.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 이게 PD 수첩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이 가짜 학위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고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서, 어라? 이거 지금 나를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알아요? 그냥 스탄만 붙으면 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비스무리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 요걸 딱 얘기하는 게 내가 보니까 요거 지금 공격하려고 사전 준비 작업하는구나 라고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3월 19일 요거는 3월 23일. 일베 애들하고 이쪽 이게 PD 수첩이 어디 거죠? 저게 MBC인가? 왜 같이 팀워크로 움직이지? 이렇게 날짜가 팀워크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쵸? 팀워크로 움직여. 아니 애국당 MBC랑 친해? MBC 민주노총 아니야.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탁 나오지? 내가 이거 봤거든요. 그쵸?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게 학력을 가지고서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가서 조사해. 왜 안 하냐는 거야. 난 이게 되죠. 떳떳하기 때문에 하라고. 안 가고 계속 그냥 아가가 떠들잖아요. 왜 그래? 증명하기는 싫고. 왜? 가서 증명되면은 자기네들이 줬대니까 증명하기는 싫고 그냥 계속 떠들기만 한다고. 그 가서 조사하니까 거기 전산 시스템 엉망이야. 그래서 작동이 안 돼.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줘. 응? 근데 이게 제목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안 대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의 이름들이 다 어디까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아세요? 이렇게. 어디까지 아십니까? 김대중 어디까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쵸? 제목이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 뭔가 똑같지 않아요? 응? 뭔가 똑같아. 뭔가. 그쵸? 뭔가 똑같아.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타겟이 정해져 있다예요. 얘들이 지금 공격하려는 타겟이 누구냐? 나랑 안 대표 두 사람이야. 다른 우파들은 별로 타겟으로 삼지 않는다예요. 이거 왜 그러느냐? 다른 우파 채널은 젊은 애들에게 확장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없지, 확장성이. 근데 저희는 확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 단언코 얘기해요. 엄청나게 커요. 예? 제가 채널을 바꿨는데도 벌써 1200명들이 왔어. 예? 일단 투네이션을 읽고 가겠습니다. 네, 투네이션 보여주세요. 안 됐어요? 네. 신동호님,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되찾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네, 고맙습니다. 곽순천님,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잘 찾아오셨네요, 그래도. 성이름님, 고맙습니다. 최성욱님, 레이더 전자파 때문에 수십 킬로 앞까지 사람이 죽는다던 그 사람들, 전자레인지 앞에선 잘만 요리하고, 그렇죠. 휴대폰으로는 잘만 댓글 다는 걸 지적해도 꿋꿋이 전자파는 어쩌고저쩌고 할 때부터
기본 미화하더니. 네. 요즘은 그걸로 미세먼지도 줄인답니다. 이영호님, 국제정세를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JJ 빅토리아님, 박사님 드디어 결전의 각오를 하셨군요. 완전 대박입니다. 강력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가자. 감사합니다. 네. 디스팍님, 고맙습니다. 의왕 죽었다님, 5.18 힘내라 이기, 그리고 강달러 아니고 약달러 맞다니까. 네, 고맙습니다. 김명수님, 그림자 정보 시크릿 폴리틱스 도서를 보고 김정민 박사님 강의와 연결된 내용들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잘 안 하고 아껴요. 그건 비공개 강의 때 하려고. 김영선님, 네, 고맙습니다. 빌베리님, 고맙습니다. 이한우님, 문지양이 아무리 날뛰고 지랄 발광을 해서 박사님 탄압하여도 끝까지 채널 따라가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니피케이션님, 출판사 등으로 법인 설립하고 발기인 대회 하는 건가요? 출판사? 하여튼 그건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성형홍님, 후원해요. 네, 고맙습니다. 야손님, 탕크 언제 공개하시나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4월 한 둘째 주쯤에 나올 겁니다. 앙기무띠님, 형님 거 해피나누 링크 저번에 해킹 당하셔서 후원 3배로 했습니다. 3배라고 해봤자 한 달에 3만원 돈이지만 어휴 고맙습니다.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전략 잘 짜주시고 언젠가 짱깨들 몰아내주길 바랍니다. 직스섹수, 아유 항상 마지막은 섹스로 끝나는 센스. 네, 오늘 홍프로님 코리아 퍼스트 후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애들이 지금 저희를 타겟을 해서 공격한다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네, 한눈에 보여.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이 제목 자체도 이게 안정권 대표가 예전에 그 뉴스타운에 있을 때 썼던 전전말의 제목 있잖아요. 그 문장체를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벌써 타겟이 보이죠. 근데 나 진짜 희한해요. 왜 다른 우파는 문제가 안 생길까? 왜 우리만 문제가 자꾸 생길까 이게? 응?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만드는 우파 유튜브 채널, 그런 것도 공격당하고 채널이 폐쇄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과 관련 있는 사람들만 공격당해. 야, 이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죠 진짜. 왜 그럴까? 왜 다른 쪽은 공격을 안 당할까 하는 거예요. 에? 그거는 파급력입니다. 파급력. 저희는 파급력이 무진장 세요. 이번에도 대구 강의 갔는데 대구가 우리가 1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사실 실처장은 2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아니야, 150명 가까이 됐나? 250명 가까이 됐나? 절반 이상을 저희가 잘라버렸어요. 왜?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저기 또 강의 우리 모집하는데 인천도 뭐 넘었다고 하지. 인천도 벌써 많이 찼죠? 꽉 찼죠? 그러니까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꾸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지금 장소를 옮길까 고민까지 한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 대중적 인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파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 안 죽는다니까. 채널을 파기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멀쩡한데 우리만 공격당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물론 당연하죠. 우리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어젠다가 굉장히 회자되고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구독자 수가 40만 되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주장이 어디 이렇게 확 퍼지는 거 봤어요? 잘 안 퍼져. 왜냐? 일반적인 내용의 논패니까. 근데 저희는 어때요? 어떤 대안과 비전 제시를 얘기한단 말이야.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해결 방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몰린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우벤져스 팀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다른 데는 없는 우리만의 장점입니다. 왜?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그거 이제 한다고 저희가 정책을 내걸었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쭉 이야기해 왔던 거라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보고 뽑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사람 보고 뽑지 말고 정책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 선진국의 그 민주주의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자꾸 보고 뽑거든. 그 사람이 뭘 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사람 뭘 보고 뽑아요. 이유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 지지 않는다 그러면 역적이 되고 뭐 위장 우파가 되고 개새끼가 돼. 문제가 있지. 에? 그 사람이 뭐 한단 말 안 했잖아요. 그냥 문재인 개새끼 하니까 문재인 개새끼라고 욕한 것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소신 있는 정치가래. 뭐 그렇게 하면 아무나 다 개새끼라고 얘기하면 되나? 그건 아니거든. 바로 정책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정책을 그래서 일단은 다 내는 겁니다. 아, 여기 뭐야, 메롱님이 정책도 다 못 지키던데? 아, 정책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 했는데 해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동안은 해체하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네? 그만큼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이 뿌리 깊은 조직이 한 번에 끊기겠습니까? 오래 걸리겠지?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요청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빼먹고 못 말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교조 문제도 있죠. 당연히 정교조도 해체해야겠죠. 그거를 갖다 우리가 해체를 못했다고 해서 공약을 못 지켰다고 아마 말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해체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화수단을 다 동원할 거니까.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어쨌든 우리는 해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무조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진행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애초부터 이걸 하겠다는 거를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설령 임기 내에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할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안 건드린 이유가 뭐예요?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근데 저희는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지지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교도도 있고 민주노총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표를 못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니까. 응? 정치인이 소신을 가져야지. 응? 아무리 정치가 국민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는 원론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싫어하는 일이라 하더라도요. 필요하다 싶으면 밀어붙여야 돼요. 반대가 있어도. 뭐 옛날 때 그렇게 안 했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경부고속도로 깔았어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깔 때 김대중, 김영삼 거기 자빠져 누워갖고 뭐 난리치고 그랬죠? 근데 어때요? 뚫어보고 나니까 잘 뚫었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민주노총이 됐던 정교조가 됐던 해체하려고 할 때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그 본인 당사자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고 연결된 사람들 뭐 때로 막 광화문 광장에 와서 몇만 명씩 와서 뭐 데모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에? 그래갖고 뭐 공약을 못 지키면은 공약을 못 지켰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야? 스톰플라이 선거 공약 50% 이상 지키지 못하거나 추진하지 않았으면 연금 지급을 금지하거나 감옥으로 보내버리지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못 지켰다고 해서 연금을 끊어버리거나 감옥에 보낸다? 누가 그러면은 그런 거 하려고 하겠어요? 어떤 정치인들이. 그 공약을 못 지켰을 때 처벌을 하겠다는 거는 이 법의 취지를 알아야지. 그 법의 취지가 뭐예요? 선심성 공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심성 공약.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면서 막 뭐 다리도 지어주겠다. 뭐 연금을 뭐 청소년에게 3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심성 공약. 인기를 얻어서 투표에 당선되게끔 하는 공약. 그런 공약을 남발했다가 안 됐을 때 처벌한다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말한 공약은요. 하면은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약이에요. 응? 다르다니까. 그거를 일체해서 보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방 분권, 그 다음에 뭐 자치경찰제도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내각 책임제 만들려고 그러죠. 전 이런 것도 시도하면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만들어지면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해서 다시 돌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저항하겠지. 야당에서는.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겠죠.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왜 그러느냐? 지방자치를 하잖아요. 국가가 부채에 빠집니다. 왜냐? 각 지방이 독자적인 정부 형태로 있으면서 자기 동네를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개발되면 다 좋죠. 누가 개발 싫어하겠어. 다 개발을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돈이거든.
돈이 없으면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국가의 1년 살림, 얼마만큼의 돈이 있나 그 돈을 보고 그 돈에 맞춰서 그 개발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나도 자치정부 형식으로 되니까 외자를 받습니다. 외자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을 받아요. 그래서 맨날 외자 유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 차이나타운 외자 유치, 평택 차이나타운 외자 유치, 제주도 차이나타운 외자 유치, 이런 식으로 해서 죄다 막 땅 외국에 팔아먹고 중국 차이나타운 짓고 뭐 이런 짓 하는 거라고. 그래서 원주민들은 싫다고 아가거리는데, 거기 도지사나 군수 같은 사람들은 외국 자본하고 짝짝꿍해서 뇌물 받아 처먹고, 그리고서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러면서 그 지방정부는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재정이 파탄 나면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중앙정부가 그걸 다 빚을 갚아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각 책임자와 지방자치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 국가를 갚을 수 없는 빚에 빠지게 해서 국가 경제를 망쳐요. 그래서 중앙집권을 해가지고 국가 예산이 얼마큼 들어왔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지역에 쓸 것인가, 그리고 올해는 어느 지역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각자 해 그러면은 선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망칩니다. 왜? 4년 단위로 계속 선거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매번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재선되기 위해서 자꾸 그 국민들한테 선심성 공약을 내걸거든. 선심성 공약. 그게 뭐예요? 뭐 경전철을 깔아주겠다. 뭐 여기다가 뭐 물류타운을 건설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예요. 그래서 그런 공약을 50% 못 지켰을 때는 처벌을 해야죠. 예. 근데 국민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법들은 못 지켰다고 해서 그거는 처벌할 수는 없다 봅니다. 왜냐? 시간이 걸린 문제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뉴스 얘기를 할게요. 자, 찾기 힘드시다고요? 찾기 힘들죠. 예. 뭐야 이게? 댄 브라운님, 지방자치제를 한 이유 자체가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파산, 붕괴시키려고 도입한 거임.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중앙정권체로 돌아가야 함.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내각책임제, 지방분권,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제도로 바꿨죠. 선거제도를 바꿔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뭐 이렇게 쓰게 해갖고 이제 또 따로 또 투표해서 비례대표를 늘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려 하는 겁니까? 지금 쟤네들이 다당제 국가를 만들려 합니다. 다당제 국가.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국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힘이 빠져요. 국론이 통일되지가 않아.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내각 책임제를 해. 그리고 지방자치를 해. 그러면 국가 경영이 제대로 될까? 내가 봤을 때 개판 5분 전으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국가를 바리바리 찢어놓은 거거든요. 문제가 있지. 거기다가 행정은 또 자치경찰을 준대. 그러면 이거 조선족들이 와서 자치경찰 해버리지. 그 각 지역에서. 네?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려는 이유는 뭐다? 그저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아보려고. 국회의원 배지. 왜? 지방분권을 해서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으면은 그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왜냐면 지방에서 안 되면 외자 투자 받으면 돼요. 저렇게 막 10몇 조씩 갚을 수 없는 돈 받아버리면 돼. 그건 자기는 국회의원 당선도 되고 또 이게 생겨. 이게 또 짭짤한 커미션이. 돈도 벌어.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돼. 외국 투자 자본은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만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랑 직접 얘기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내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지금 요즘 좌파들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중국의 힘 해가지고 뭐 순방삼국서 황제급 예우받은 시진핑. 얘네들은 도대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르겠어. 아시아경제. 얘네들도 빨갱이 신문 아니야. 중국의 힘. 뭔가 긍정적인 기사야. 긍정적인 기사. 뭐가 중국의 힘이야. 그래서 황제급 예우받았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중국은 힘이 있다. 이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아이고 진짜.
그래서 돈도 존나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이탈리아도 그랬어요. 3조 원이 넘게 돈을 투자했대요. 이야, 중국이 외환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돈을 막 써도 되는 건가? 어? 중국이 지금 돈이 없는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쓰면 날아가요. 그리고 얘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해. SK님, 새 채널 개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가 국가 원수를 알아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됐던 프랑스가 됐던 저 서유럽이에요. 근데 동유럽에서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일대로 안 연결된다니까. 중국은 이거 그냥 돈 퍼주고 사업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만 먹고 끝난다고 얘네들은. 얘네들 정설 알아야지. 더구나 또 이탈리아 마피아 유명하잖아요. 얘들 얼마나 등 잘 쳐먹는데. 응? 병신 같은 소리 하죠. 그리고 저기 또 임종석이가 좋아하는 그 누구야? 있잖아요. 그 인맥으로 태양광 사업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한국의 국산 태양광이 다 망했답니다. 골 때리죠? 어? 태양광 사업하는 거 어차피 국가 정부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산 거 써주면 좋잖아. 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 근데 우리나라 거는 죄다 안 쓰고 중국산만 의도적으로 사가지고 이것도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중국 거를 사려고 할까요? 값이 싸니까? 그 값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어차피 정부 세금 아니야, 정부 세금. 응? 정부 세금이니까 그냥 기업을, 한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셈 치고 돈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왜냐? 중국산 제품 사고 한국의 중소기업 어려워지면 또 중소기업 회생시킨다고 또 돈을 대출해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왜 한국 정부가 중국산만 사주니까. 어차피 그 중소기업 그 태양광 그 기업은 정부에서 대출을 해줘도 어차피 못 갚습니다. 매출이 안 늘기 때문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부실 대출이 발생한다고. 이게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인데 이거 왜 할까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뭐냐. 이 태양광 이거 하는 중개 그 회사들 중국에 있는데 그 회사들이 북한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중국 회사인 줄 알고 팔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회사로 국적 세탁을 한 북한 무역회사들이 이 사업에 개입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그래서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북핵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한 거예요. 누구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하면 안 되지. 응? 그리고 우리 독립유공자의 가문, 네? 그 기업인 LG U+가 기업용 U+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출시했답니다. 뭔 놈의 보안이야. 화웨이 쓰는 주제에. 응? 그래서 기업용 클라우드를 쓴다고? 미쳤다고 회사 기밀을 여기다 집어넣어? 응? 이런 것들이 또 시작된다고 하네. 야, 이거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려. 응. 얘네들. 이런 놈들을. 그러니까 LG는 잘 나가고 삼성은 계속 탄압받고 있어요. 왜? LG는 독립유공자의 기업이니까.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래서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뭐 과거의 독립유공자, 즉 공신집안이면은 뭐 그 공을 대대로 받아먹는 건가? 옛날 때 고려 왕조가 왜 망했어요? 건국계 공신 세력들 챙겨주다가 망했죠? 왜? 그게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혜택을 세습해줘 버리잖아.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조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야 될 농지, 그 토지가 평민에게 있어야 세금을 걷을 텐데 죄다 권문세족들에게 소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려 왕실이 돈이 없어서 망하잖아. 돈이 없어서. 응?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그리고 또 지진 유발할지 모른다고 또 뭐 지열가스 어쩌고 막 하고 이러더라고. 그리고 뭐 온실가스 감축 계획 획기적으로 주목받는 뭐 어쩌고 해적이장 뭐 이런 개소리를 이렇게 막 써놨는데 지구 온난화는요 CO2랑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예? 지금은 지구가 전체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구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기후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거나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고. 왜? 지구의 자기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상기후지 지구온난화가 아니야. 근데 지구온난화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뭘 한다? 여기 CO2 나오죠? 탄소 배출권. 여기도 나오죠? CCS는 천연가스 정제시설의 연료 성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산화탄소나 공중굴뚝,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왜 지하에 저장해야 돼? 뭐 지구온난화 막으려고? 난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지구는 지금 따뜻해지는 시기예요. 이상기후 때문에.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교토 프로토콜이랍니다. 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의 내용이 뭐냐? 그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할 수 있는가를 정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은 왜 만들었느냐? 개발도상국들 산업국가 되지 말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봉, 가나, 뉴기니, 한국, 미국, 일본 등등 국가를 쫙 조사를 해갖고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나를 측정해요. 뭐 어린값이겠지만. 그래서 그 탄소 배출량에 맞춰가지고 너희 나라는 이 정도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너희 나라는 이 정도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산업화가 안 된 후진국 있잖아요. 그럼 후진국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와요. 왜? 공장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적게 책정을 받아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럼 적게 책정받으면 어떻게 된다? 산업 개발을 못해요. 왜? 공장 짓고 굴뚝에서 팍팍 연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는데 그게 얘네들이 측정하던 당시에는 산업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었잖아. 그때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산업국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영원히 밥 갈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조작이라고. 그리고 아시아나 채권이 상장 폐지됐대요. 이런 또 아름다운 기사가 나왔더라고. 응? 근데 이거는 그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 그 독일 기내식 회사랑 거래 끊고 중국하고 기내식 그거 계약하고 막 그랬었다고. 그러다 갑자기 이게 웬걸? 막 화재가 나서 막, 그 같이 조인해서 만들기 했던 그 기내식 회사가 불타는 바람에 막 이상한 음식 갖다 아시안에서 막 제공하고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나 그때도 그랬잖아요. 얘들 봐라. 중국하고 거래하네. 분위기 안 좋아질 텐데. 근데 역시나. 그래, 하이난 그룹. 맞아요. 하이난 그룹에서 하는 그, 뭐지? 그 또 기내식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불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응? 불쌍해. 그러니까 왜 반미 친중을 하고 그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반미 친중. 반미 친중하면 위험하다니까. 이런다고 중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중국에다가 그렇게 똥구녕 벌리고 사대하면은 안 해줘. 응? 뭐야 이게? 이 모든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듯 지구온난화를 부정한 게 아니잖아. 원인을 왜곡했다는 거지. 그렇죠. 원인이 왜곡됐죠.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니라 이상기후 현상이라니까. 지금 지구의 자기장 문제로 이상한 기후 자체가 변했어요. 왜? 해류가 변하고 바람의 기류의 방향이 막 뒤틀리면서 지금 이게 지금 기후가 변해. 그러니까 이걸 이상기후라고 얘기하죠. 올 테니까. 이상기후예요.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예. LG도 조만간 갈 듯.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중국 화학공장 폭파 사건 마사지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터졌다면서요. 야, 근데 왜 우리나라 환경단체에 입 다물고 있지? 응? 원자력 발전소 만약에 그때 같이 해가지고 터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중국이 아시아 지부 회장으로 돼 있잖아. 그린피스. 그 짱깨. 지금 당장 중국 소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소주에 가서 그 화학공장 폭발한 데 가서 그 환경 관련돼서 데모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저기 옆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치워라. 왜?
자칫 잘못해갖고 같이 터질 뻔했잖아. 하고. 왜 거기 가서 대화 안 해? 응? 진짜 웃긴다. 뭐야 이게. 박사님 현재 1767명이 신청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아예 올리지도 않고 있네요. 왜? 이게 뭐 실시간 인기 동영상이라도 돼요? 아, 약간 인기 동영상에 아니야, 이거 실시간 인기 동영상이지? 이건 여기서 안 보이네? 처음 하는 거라 어차피 검색이 안 돼. 처음 하는 거라 어차피 검색이 안 된대요. 이거는 좀 뭐랄까 자료가 쌓여야 됩니다. 영상이 좀 쌓이면은 그때부터 인기 동영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피스가 작동을 안 한다고요. 아니 왜 후쿠시마 발전소 터졌을 때 난리치고 했는데 왜 중국에서 하는 거는 난리를 안 쳐? 뭐 이런 이따위 조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환경단체들 친중단체다. 그렇죠?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거 금리가 연 4%대에서 자영업자 맞춤 대출 3종 세트 6천억 풀린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이거 망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연이자 4%이지만 이거 나중에 이자 또 올라갈 거라고요. 이자 안 올릴 수가 없어. 나중에 경제 나빠지면. 근데 자영업자한테 계속 대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사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대출을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자꾸 대출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빌려갖고 더 빚을 진다고.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경제 위기 오면 망한다.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대. 근데 이거를 왜 아직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갈까? 어? 그리고 왜 아직도 문재인을 이렇게 지지할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주식 거래 정지.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뭐 황제에 받은 이탈리아 정부. 신문 기사 보면. 그리고 요 기사. 요거는 제가 미세먼지 때 또 따로 하려고 그래요. 미세먼지 편을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갤럭시 S10 5G 폰이 150만 원이고 5G 전환 비용이 35만 원 해갖고 이게 뭐야?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또 시민단체가 나와. 여기 보면은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쪽은 갤럭시 S10 5G와 S10 플러스 두 제품의 사양 차이를 고려해도 가격 차이가 크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뭐 등등등 써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 얘네들이 삼성을 죽이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세무조사,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이재용 회장 부회장 누나 뭐 프로폴리스 이거 했다고 또 걸었죠. 세무조사 하죠. 그 다음 또 뭐 있어? 또 반도체 지금 친환경 한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 스톱시키고 화력발전소 이거 하다 또 화력발전소 냄새 난다고 또 치우라고 해서 전기가 자꾸 부족해지니까 삼성 반도체 쪽에 삼성이 자체적으로 750억을 투자해갖고 변압기를 만들죠. 왜?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삼성 임원 4명을 체포했죠. 무슨 환경안전 관리법 어떻게 잘 안 지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삼성 괴롭히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계속 지금 의도적으로 삼성을 까요. 근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만든 LG 기업은 쫑기랑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5G를 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삼성 갤럭시 5G 폰이죠. 이거 5G랑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5G. 5G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삼성, 에릭슨, 화웨이예요. 그 중에 삼성이 가장 강력해요. 이게 예매기님, 개돼지 탈출할 수 있도록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G 기술을 놓고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5G를 한국의 5G, 즉 삼성의 5G를 세계 스탠다드로 잡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고정 수입을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이 세계 이동통신의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못하게 방해할까? 그러면서
그 삼성을 죽이고 있는데 그 삼성과 경제관계에 있는 LG 그리고 삼성과 경제관계에 있는 화웨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싸구려 화웨이 그 핸드폰을 출시하고 화웨이 5G 이런 거 그냥 전자통신 기판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또 이렇게 LG U+에게 많은 특혜를 주죠. 왜 그래? 응?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을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 저쪽에 저기 그 공기청정기 하나 샀습니다. 삼성으로. 피똥 싸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후원금에 성원을 입어서 하도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그 처음에 샤오미 있었어요. 초창기에 갖다 버리고 지금 저기 그 삼성 거 쓰고 있습니다. 존나 비싸 시장. 살 때 깜짝 놀라요. 콧구멍이 다 뚫리더라고요. 저거 샀는데 저게 큐브인가 뭔가 하는 거래요. 한 240만 원 되더라고. 그래도 샀습니다. 왜? 중국산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는데 중국 제품을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애들은 미세먼지 청정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공해를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 공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또 중국 제품 싸다고 또 중국 공기청정기 사고 그건 또 매연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을 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 제품 사지 말아야지.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이 안 돌아간다면 공기가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중국 제품 사지 말아야 돼.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효과는 좋아요. 저거 하고 나니까 우리 미세먼지 그 숫자가 평상시에 우리가 한 20 정도 됐거든요. 16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저거 트는 순간 1에서 4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확실히 그 통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뭐였죠? 그 중국인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통계를 냈었지. 그 공기청정기가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은가 했을 때 샤오미가 꼴찌였잖아요. 진짜 다르네. 샤오미 쓸 때는 미세먼지가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는데 삼성 거 쓰니까 1에서 4 정도 나와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북한 애들은 오지도 않는데 지들 마음대로 가가지고 인력사무소에 남북 연락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는지 몰라 얘네들. 이런 짓거리 하고. 그리고 병신 같은 찐따들. 일본산 이후로 태백산 검은 50만 그루 벌목 위기. 나무를 왜 잘라? 이거 환경 파괴 아닌가? 아니 나무가 무슨 죄야? 나무가 무슨 죄? 새로운 채널 오픈 축하드립니다. 이 채널이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네 바실리아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산이라는 이유로 자른다는 건요. 진짜 그건 졸장부예요. 졸장부. 이거 완전 일본 컴플렉스에 걸린 히스테리예요. 아니 이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어떤 병신 같은 히스테리를 부리느냐. 일본 벚꽃 그 사쿠라 그거 가지고도 또 개지랄 발작을 해요. 근데 일본에 간 그 벚꽃은요. 원산지가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 거예요. 원래. 원래 우리나라 거고 그 꽃이 예뻐갖고 일본 애들이 가져가서 하다가 국화한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거야. 또 친일 같은 병신 같은 짓거리 하는데 아니 그 논리로 한다고 하면은 그 논리로 일본 애들이 요즘 김치 가져가서 기무찌 가잖아. 기모찌 할 때 기모찌 말고 기무찌. 기무찌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거 아마 김치도 한번 버리지 그래? 일본 애들 기무찌 먹으니까.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한다고. 그 길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반일을 하려고 그래요. 혐의를 하려고 그러고 그 길을 하려니까 일본을 배워. 그래서 일본을 능가해보려니까. 하여튼 이 자파 졸장부 새끼들은 이 맨날 컴플렉스에서 열등의식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투네이션 있어요? 네, 읽을게요. 리지나님 고맙습니다. 어우, 금액 크셨네. 흔한 동네 엉아님, 금액 잘못 입력했네요. 다시 후원합니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메일 부탁드립니다. 네, 어이구 길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최님, 박사님 부산에서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사님 보고 왔다고 얼마 전에 방송 처음 본 친구한테도 자랑하고 회사에 안 대표님 방송 보는 동생한테도 자랑했습니다. 다음에 꼭 또 와주세요. 네, 또 갈 겁니다. 저희는. 계속 갈 거예요. 앞으로. 20세기 소녀님, 박사님과 비슷한 닉네임 기쁩니다. 소년인가 봐요. 전 중년인데 이 머리 봐 이거 하얀 거. 네, 고맙습니다. 알렉스 TV님,
선거 때 사표될까봐 싫은 사람에게 표 주고 했는데 이젠 그럴 걱정 없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내걸었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뽑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로 올리려고 그래요. 저희 한 표로 친중 정치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인물 중심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책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한다? 직접 보여주겠다 해요. 정책으로 사람을 뽑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요령을 보여주겠다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적으로 뛰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약을 걸고 시작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공약을 걸면은 다른 쪽에서도 이거 저희랑 똑같은 공약을 안 내걸면은 어려울 거예요. 왜? 아니 5.18 그 진상규명 해가지고 공적 조서 공개하라 이거 우리는 얘기하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데서 그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이것도 우리도 공약에 걸었어요. 저쪽 안 걸면 어떻게 되죠? 위험해진다니까. 그 다음에 친미 반중 우리 걸었죠? 저쪽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 생긴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우리 정책을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요령이다. 이게 바로 요령.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그 33명의 후보를 뽑을 건데 그 33명의 후보를 뽑은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투표 기간이 아니에요. 투표 기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해서 진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유공자 명단, 공적 조서 공개할 수 있는 그 인물을 우리가 찾아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 하겠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많이 소개해 줘야 돼요. 왜?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얼굴 봤던 정치인밖에 모르잖아요. 진짜 전문가를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걸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문가다 하고 소개를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홍보해줘야 돼요. 단톡방이 됐던 텔레그램이 됐던. 이 사람은 이런 걸 하겠다고 공약하더라. 예.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굉장히 돈을 적게 쓰는 선거를 하려고 그래요. 적게 돈을 쓰는 거.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책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알릴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막 찌라시 뿌리고 하지 않아요. 왜? 선거 때가 되면 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인건비서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각종 전문가들, 사드 배치를 찬성시킬 수 있는 전문가, 그 다음에 주한미군 분담금 100%를 지불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 왜? 우리 국가 예산을 어떻게 여기 빼고 요렇게 빼고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정부 예산 운영하는데 지장 없으면서 방위 분담 100%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개해서 올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돼요. 많은 관심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여러분이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네이버 트렌드라던가 구글 트렌드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트렌드 쳐볼게요. 네이버 트렌드 이렇게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다시 처음에 들어갈게요. 천천히 네이버 트렌드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조작 심해요. 예, 심한 그래도 하십시오. 구글도 있어요. 구글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치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정민 박사 요즘 하도 인터넷 공격을 당해서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안정권 이렇게 치고 또 누구 쳐볼까 여기다가 김문수 이번에 5.18 그거 또
문서를 또 줬으니 또 서비스 이름 써줘야죠. 김문수. 그 다음에 또 뭘 칠까 여기다가 뭐 황교안 뭐 이런 식으로 치워보자고요. 황교안, 유승민, 네? 이 등신 같은 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딱 검색해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1년치라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1개월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황교안이 쫙 올라갔었네. 그쵸? 이거 왜 올라갔어요? 당대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황교안을 빼볼까요? 너무 높으니까? 빼고. 나머지 갖고 해볼까? 자. 이렇게 나온다고. 유승민. 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그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네이버예요. 저는 이미 네이버에서 잘렸습니다. 박살났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 또 앞으로 나오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우리가 이거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왜냐?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의 지명도를 올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지명도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존의 정치인을 해봐야 또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는 새 거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근데 왜 자꾸 한 거에 또 섞고 한 거에 또 섞어내요?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이름이 없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 백에 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못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능력은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 그냥 얼굴, 지명도, 그다음 자기들끼리 끈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 그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용역으로 쓴다고요. 아주 저임금으로. 그러면 그 전문가가 그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월급 지푸리만큼 주는데? 쥐꼬리만큼 주는데? 일을 안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조사, 제대로 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월급 존나 많은 거 아시죠? 거기에 뭐 혜택도 그냥 어마어마하잖아. 어?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안 뽑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 전문가를 뽑아줘야 되는데 근데 왜 내가 국회의원을 뽑으러 가냐 그 전문가들을. 아니 우리가 돈을 줄 수 있어요? 우린 이미 세금을 냈잖아.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세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금을 가지고 국회의원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 그 사람을 아예 국회의원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용역주 이런 거 안 하게 직접 하라 해요. 직접 하라. 그리고 자기가 그 담당자기 때문에 전문 지식도 많아요. 네. 전문 지식도 많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직접 그 일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 주변에 얼굴 많이 텔레비에 비춰지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으면은 어차피 안 돼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사람을 고용해요. 용역으로.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세금을 국회의원한테도 쓰고 용역비로도 또 세중을 이중으로 써. 이게 세금 낭비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해당 전문가를 찾아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안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충 얼굴 그냥 여당이 똥볼 차면은 나쁜 새끼 병신들 해놓고서 얼굴 막 비춰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 사람 정말 소신 발언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그거 찍어줘. 그럼 뭐 한다? 맹탕이지. 왜?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텔레비에 얼굴만 내민 거예요. 왜? 노출이 돼야
사람들이 뽑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선정한 사람들이 뽑혀야 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뽑혀야 돼요. 왠지 아세요? 10명 뽑히면 더 좋고, 왜냐? 10명 정도가 뽑히잖아요?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요, 100명이 뽑힙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정책으로 하는 거, 이거 만약에 안 했다가는 우리 박살나는구나. 우리 정책 내걸고 해당 전문가에게 공천을 안 주면은 죽는구나. 응? 우리가 다수당이 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여기 뭐 30명 정도만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동참해달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먹힙니다, 이거. 이거 그래서 뽑혀야 돼요, 이렇게. 뽑히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국회의원을 다 떨어뜨리고 새로운 얼굴, 진짜 전문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단 행동이 아니면 불가능해. 의견 제시를 하는 거는 저는 해줄 수 있지만 이거를 바꾸는 거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네.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시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굉장히 불편할 거야. 왜 불편하냐? 민주당 쪽은 경제를 말아먹었어요. 욕을 바가지로 듣고 있어. 뭔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정책과 비전은 우리가 선점해서 미리 내놨어. 우리가 쫙 펼쳐놨는데 그 중에 이 모든 정책을 실시하려면은 뭐가 전제가 되느냐? 반중 친미. 근데 민주당은 이거 절대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거는 우파 정도. 아이고, 백상현님, 새로운 동지 축하합니다. 첫날인데 슈퍼챗도 되고. 아, 네,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은 투네이션으로 주세요. 왜냐? 구글씨, 아니, 내 유튜브, 벌써 내 채널을 5번이나 망가뜨렸는데 이런 놈한테 수수료로 34%를 준다는 건 너무 아까워. 물론 나는 그래도 구글을 사랑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러한 그 계몽운동적인 성격을 가진 선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좌파들도 움직입니다. 왜? 뒤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국회의원석의 단 5%를 차지하는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요. 문제는 뭐다? 전체적인 국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헤게모니. 제가 뭐라고 합니까? 3마리의 늑대가 100마리의 양떼를 다 잡아먹습니다. 왜? 소수의 결집된 정예부대가 흐트러진 다수를 제압하는 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저희가 그 전략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선거 전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그 추천해준 사람들을 좀 검색해보고 그런 사람의 그 면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하면서 좀 많이 알려주고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래야지, 전문가가. 그렇잖아요. 전문가다 이놈이 맨날 나는 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말만 늘어나. 추상적인 말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읽어? 투네이션? 아, 김혜희님, 박사님 늘 응원합니다. 아, 맞아. 투네이션 읽다 말았구나. 네, 그리고요. 정진성님, 항상 챙겨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의 어젠다를 실천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선거 전략 관련한 다음 일정이나 내용이 언제쯤 공개되나요? 아, 지금 저희가 그 비공개 강연 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계속 계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를 뽑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예요. 공약을 제시하고 그리고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계몽운동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좌파들도 오래니까 좌파들도 와. 네. 시한님, 중국 부자 꼬원꾸이가 반중국 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성공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중국이 그냥 망하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망합니다. 묶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지지순우님, 저는 핸드폰으로 김정민 국제전력연구소와 GGS에 해피라는 후원을 월 정기 결제하고 있습니다. 효성기업 통해서
결제되고 있는데요. 혹시 문재양 정권에서 후원자 핸드폰 번호 유출 후 해킹하여 도청하거나 정보 유출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정권에서 뭔들 못하겠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하겠지. 네. 현수림님, 위대하고 영험하신 몽골 박사님이시죠. 이게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전 김일성 아닙니다. 영화 매트릭스 강의 언제쯤 해주실 예정이세요? 아기 다리 고기 다리고 있습니다. 아, 하긴 해야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우즈베키스탄을 가니까 그럼 매트릭스를 녹화 방송을 해놓고 갈까?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JJ님, 박사님, 문재인 벤치 사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미국이 한국 선박이 북한과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세컨더리 보이콘 작동되고 올해 안에 금융제재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금융제재고 뭐고 간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냐? 중국이 이번 3월 달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제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올해 3월서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중국 기업 중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한가? 내가 봤을 때 없어요. 결국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 이탈리아가 자꾸 1대1로 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 거기를 돈을 막 또 뺏겨. 그러면은 중국이 과연 그게 될까? 응? 문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중국 기업에 투자했던 우리나라의 투자, 펀드 회사들이 위험해집니다. 왜? 투자가 날아갔으니까. 돈 날렸으니까. 그래서 3월 달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은 본격적으로는 4월부터 들어올 거예요. 네, 4월부터 한국 경제도 같이 나빠질 겁니다. 왜? 중국 기업이 만약에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나게 되면은 모든 투자는 다 그냥 손실로 가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노지털님, 박사님 지지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 트럼프가 테러단체에 데려가라 아니면 석방한다라는 기사 보고 빙고하셨다는데 그 이유를 아직 말 못하나요? 궁금해서 잠을 며칠째 못 자요. 아직도 말 못합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요즘 국제관계를 되도록이면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국제관계 요즘 잘 안 해. 근데 최근에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올렸죠. 하나. 뭐냐. 그거 베네수엘라에 러시아군이 투입됐다고 속보로 뜬 기사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디 댓글을 봐야지. 그 베네수엘라에 러시아 군대가 긴급 투입됐다고 속보하고 나왔잖아요. 최근에. 에? 그 기사 보신 적 없으세요? 아직 안 올라오네? 아, 보셨다고 하네. 그쵸? 근데 그거 말고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베네수엘라에 러시아의 용병 회사 바그너가 용병 400명을 보냈고 추가 투입시켰고 거기에 전투기까지 보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 이게 무슨 속보야.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한 달 전에. 너무 느려. 이러면 안 되지. 너무 느려. 어? 빨리빨리 정보를 캐치해야죠. 예? 안 돼.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예? 그러니까 이거 속보 아니야. 이미 다 일이 끝났는데 뭔 놈의 속보예요. 응? 예, 그래갖고 지금 뭐야. 정규군이 들어온다고요? 뭐 들어오라 그래.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정규군이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군중을 총으로 쏘기라도 할 거예요? 쏘면 어떻게 된다?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그럼 미국은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러시아 경제를 더 옥죄할 수 있어요. 러시아 군인이 과연 베네수엘라 시민에게 총을 쏠 수 있을까? 아, 나는 이거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시위대를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라면 저는 만약에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시위대를 러시아 군대가 있는 쪽으로만 보내요. 계속. 육탄 돌격시켜. 왜? 쏘라고. 한 놈이라도 죽어봐. 니들은 망한다예요. 러시아군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 저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할 테면 해봐라야. 할 테면 해봐라. 못 쏩니다. 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와도 뭐 소용없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와서 뭐해. 차라리 용병이 낫지. 왜? 정규군은요. 러시아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국제사회에 나가서 총을 쏘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게 정말 힘든 문제라고.
근데 용병이면 어때요? 용병은 괜찮아. 왜? 용병은 국적이 없어요. 국적이 없어. 그래서 원래 국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용병을 보냅니다. 용병을.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푸틴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지키러 보낸 걸까요? 아니면은 이미 마두로 정권은 끝이 났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로 금이 갔지요. 한 20톤인가 갔잖아요. 그 금을 날로 먹으려고 마치 지켜주는 척 하면서 형식적으로 군대를 보낸 걸까요?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일까 하는 거예요. 응?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푸틴이 지금 마두로를 지키려고 군대를 보낸 것 같아? 그래, 후자요. 후장. 그렇지. 이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분쟁 지역에 살아봐야 돼요. 분쟁 지역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다니까. 이란, 이라크에도 살았었어요. 시리아는 잠깐 둘렀을 거야 아마. 분쟁 지역에 있었다고. 제가 가기 한 2년 전에 이스라엘 아랍 전쟁도 있었어요. 맨날 전쟁 나고 난리가 나고 막 아이고 시장. 그리고 계속 중동 분쟁. 그래갖고 우리나라 건설하던 사람들이 맨날 도망쳐 다니고 막 그 건설 자재 지키느라 소총 들고 지키고 막 이런 비사가 있어요. 또 옛날 때. 그랬는데 그래서 골치 아픈 게 뭐냐? 그런 거 해결할 때 용병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때 일본 애니메이션 알아요? 에이리언 88? 아레야 하치주 하치라는 건데 잠깐만.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에어리어 88. 나온다. 요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이 애니메이션? 예? 이거. 지옥의 외인 부대. 우리나라에서는 지옥의 외인 부대라고 그랬어요? 이거 에리아 88. 이거. 여기 보면 얘네들이 다 용병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얘들이 용병으로 고용돼 갖고 전쟁하는 게 나와요. 그거 왜 용병 써? 저기 유엔 평화유지군 보내지. 못 보낸다니까. 평화유지군은 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잘못 죽였다 국제 문제 발생하거든. 그래서 용병 씁니다. 이거 다 실질적으로 그 세계를 알면은 다 알아요. 푸틴이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푸틴이 만약에 정규군을 보냈다면요. 그거는 마두로 생명 끝났다는 소리예요. 용병 보내야지 지키는 거예요. 그 기사 다시 한번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사를 조금 보다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또 투네이션 럭키맘님 항상 응원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됐고 박사님 유튜브 보기 전엔 스스로 개돼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굴에서 마늘을 100일 동안 드셨나 보군요. 네. 그리고요. 게임의 여왕님 우즈베키스탄 가신다고 해서 방송 없는 줄 알았는데 늦었습니다. 네, 오늘 하고 금요일날 출발하니까 녹화 방송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진짜 지금 제가 이거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레이트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콘텐츠 방송이라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만약 그럼 매트릭스 하든지 그럴게요. 네, 그 다음에요. TP보이3님 시청력 납부. 네, 고맙습니다. 박상규님 고맙습니다. 하훅님 박사님이나 우벤져스에서도 직접 출마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건 상황 봐서. 일단은 좋은 인재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요. 황금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자유대한민국님 박사님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고 국회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결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서 봬요. 이거 대전이란 말이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명진님, 친중 세력 색출 추방해서 500년 중국 속국 역사 되풀이 되지 않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아는 그날까지 힘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정인 박사님 최고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병 이런 거를 쓴다는 거를 아십시오. 그래서 시리아에서 아이시스가 사라졌답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친중 인사 왜 많은가 했더니 중국의 기밀을 한 건에 2억씩 팔아넘겼다. 이거 우리나라도 있는 일 아니야. 어? 우리나라도 있는 일이에요. 중국 애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치인들 매수한 거 아시죠? 이거 음모론이 아니었잖아요. 진짜라니까. 뇌물 주다 걸렸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막 잘리고 그랬다고. 중국으로부터 뇌물 받은 사람들.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중국 기업 혹은 중국 공산당한테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자기 그 제품도 많이 팔아먹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제가 우리나라에도 친중 정치 있다 얘기한 순간 저는 거짓말쟁이, 음모론자가 됩니다.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아니, 동남아시아에도 존재하고, 유럽에도 존재하고, 저기 호주 쪽, 거기 오세아니주, 그 다음에 저기 북미 대륙 쪽에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 사실도 발견되잖아. 근데 왜 한국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까? 난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한국은 아닐 거라 생각하냐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인천 앞바다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가면은 북경이 나와요. 코앞이야, 코앞.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북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네팔 같은 데도 뇌물을 매기는데 북경 코앞에 있는 한국 정치인들한테는 아무 짓도 안 할까? 그냥 가만히 냅둘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러면 개돼지지. 그럴 리가 있나? 제일 많이 하겠지, 제일 많이. 일본 정치인한테도 뇌물을 매깁니다. 옛날 때 민주당 정권, 거기도 또 민주당의 이름이.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간 나오코 총리, 얘네들 전부 다 북한 조총련계 혹은 중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총리 사임했잖아요. 에? 스스로 사임했지, 스스로. 너 조사해서 깔서 체포할래? 아니면 스스로 수상직 물러날래? 해서 물러났잖아요. 처벌 안 받는 조건으로. 응?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 응? 이런 순진무구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국회의원을 인물을 보지 말아라. 인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적과 업적을 봐라. 근데 왜 안 볼까? 업적을 보라니까. 그러면 나와요, 그냥. 이 사람이 친중이다 아니다가. 왜 안 해? 그걸 얘기하면 또 막 경기를 일으켜요. 그건 과거 일이야. 과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중국 애들이 옛날 때 뇌물을 줬으면은 그 받아먹고서 있는 그 정치인을 가만히 냅둘 것 같아요? 너희 새끼 내 돈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지?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생각을 하면서. 절대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중국 애들은 절대 뇌물입니다 하고 주지 않는다고. 돌려치기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요. 중국이 옛날 때는 그 촌지 선생님한테 주는 돈 있잖아요. 자기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옛날 땐 돈으로 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와 전쟁으로 이렇게 그러면 비리 사건 이런 걸로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부패가 없어졌느냐? 아니죠. 더 교묘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 여기 술집이 있어요. 술집. 그러면 설날 같은 날, 큰 민족 명절 이런 날, 이 술집에 가서 고급 양주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짜리 샀어. 양주를. 그래서 그걸 섬세한테 선물을 해. 술을 하라고. 이게 물건을 주는 건 뇌물이 아니잖아요. 뭔 뇌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돈으로 주는 거를 뇌물이라 그러지 물건 준다고 해서 뇌물이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선생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술을 그대로 그 술집에 가져가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였다. 그러면은 그 50만 원짜리 그 술을 다시 그 술집에다가 되팔면은 한 40만 원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술집 가게는 술은 팔지도 않았어. 그냥 요렇게 갔다 이렇게 온 것뿐이야. 그런데 거기서 10만 원을 커미션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은 40만 원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합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법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술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한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비즈니스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사업을 해요, 사업을. 왜?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생이나 친척을 시켜서 합니다. 예. 뭐 실질적으로 명의를 빌렸겠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걔네들이 그 제품을 사줍니다. 가장 많이 썼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었어요. 화장품. 왜? 화장품은 원가가 적고 가격 마진이 좋아요. 막 400%, 500% 마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뇌물을 써요. 그래서 화장품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가져간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중국에는 그 면세 백화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그 공산당이 관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건성 성주, 저장성 성주 이런 사람들 그 면세 백화점을 그 관리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저쪽 의원, 한국의 저 의원 우리랑 사업 연결해. 이렇게 한다고요. 왜? 저 새끼 유용해. 쓸만하니까 이 중국말도 할 줄 알고 뭐 우리랑 관계가 좀 있으니까 쟤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이 그 저장성에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번에 그 저장성에 어떤 지역이 있을까? 어느 구 거기다 백화점을 열었거든? 근데 이 백화점에 화장품, 한국 화장품 코너를 하는데 내가 네 제품만 넣어줄게. 그래요. 네 제품. 네가 갖고 오는 제품만 내가 받아서 전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팔리면은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그 사람 이익 아니야. 이건 독점적 판매권이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화장품 회사랑 싸바 해서 갖고 와. 그럼 내가 너 루트만을 통해서 갖고 와서 해서 해줄게. 커미션 먹잖아. 네? 그렇게 해서 돈 벌게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사드 문제 갖고 한창 시끄러울 때 뭐 중국인 관광객과 화장품이 어쩌고 얘기했죠.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거기에 민감한 사람은 누구다? 야당 정치. 지금은 야당이 아니겠구나. 여당. 물론 야당도 있죠. 정의당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중국하고 아주 친연관계에 있는 놈들이 다 중국하고 사업하면서 꼭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가구, 뭐 많아. 온갖 도구에 그런 것들. 그런 사업관계를 엮는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딴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요. 딴 나라에서도.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해외 뉴스 좀 봐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앉아가지고 와, 이 사람만이 뭐 박근혜 대통령 구할 수 있어야 막 그러고 와 머리가 또라이죠. 또라이 진짜 이거. 이게 무슨 종교야 종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야. 정책도 없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정책도 얘기 안 해. 그냥 그 얘기만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성적이지가 못해. 좀 잘 생각해보려니까. 돈도 엄청 갖다 바치죠. 나중에 그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분할 텐데. 그런 짓을 왜 할까 하는 거야, 나는. 좀 보라고.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그쵸? 우리가 반중 친미를 슬로건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가면은 누가 제일 타격받을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당 중에. 응? 응? 나는 눈에 보여. 1등 어디 당, 2등 어디 당, 3등 어디 당 이런 식으로 타격받는 순서가 눈에 뻔해. 네. 우리는 반중 친미를 슬로건으로 선거 공약 걸 거예요. 응? 눈에 선합니다. 선해. 네. 재밌을 것 같아. 치박원님, 나는 잘 모름. 똑똑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예, 아시죠? 딱 걸릴만한 사람들이 있어. 나는 반중 침해할 겁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드 배치 찬성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경우 우리는 무시하고 할 겁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지.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재밌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국회의원들이 마지 못해서라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 움직이게끔 하려니까. 안 움직여? 그러면 다른 사람 뽑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나오는 국회의원들, 후보들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 국회의원들은 결국 마지못해서라도 저희가 내걸었던 공약을 지하기들도 가져가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안 되면 키워야지. 응? 보자요, 보자. 어떻게 될까?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질문 가르쳐 주지 마세요. 정답 준비해 놓을 거예요. 정답은 간단해요. 중국발 미세먼지라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도 중국발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아니요, 그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일본에서 왔다고 뻥칠 거야? 말도 안 되지.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뭐 제가 답을 얘기했다고 해서 질문을 알려줬다고 해서 다른 답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딱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거는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물론 그 외에 디테일한 전술이 있죠. 그건 제가 얘기 안 하잖아. 안 하지만은 이런 얘기는 제가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중진미하세요. 이런 거거든. 반중진미 안 해? 곤란할 텐데. 그럼 국회의원 되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강경원이 바보 같은 이 아지매. 예? 나처럼 머리는 하얀데 똑같이 머리는 하얀데 얘는 머리가 왜 하얘진 거야 도대체. 우리 미세먼지가 중국에 날아가기도 병신 같은 개소리죠. 이 등신 같은 아유 시장 진짜 욕이 나오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미세먼지도 중국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부니까 중국에서 날아오고 여름엔 남동풍이 부니까 당연히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가지요. 근데 문제는 뭐다? 미세먼지의 성분이 다르다. 뭐냐? 말 그대로 한국에서 중국 가는 건 먼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건 독가스예요. 다르다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유자동차를 타고 고등어를 구워서 미세먼지가 많다. 아니 옛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경기 잘 나가고 수출 잘 돼갖고 마구마구 공장 지어가서 매연이 팍팍 나올 때도 공기 깨끗했어요. 매연이 팍팍 나올 때. 지금 신화공단, 반월공단, 남동공단 가보세요. 공장이 어딨어 지금 죄다 문 닫아갖고 지금 썰렁하지. 공기가 엄청 깨끗했어요. 제가 예전에 공단 다녔을 때는 저 공돌이 출신이라 그랬잖아. 남동공단. 제가 옛날 때 공단에서 일할 때는 공장들이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만 되면 그냥 공장 뚝뚝 다 열고서 연기를 막 품어냈다고. 매연 나는 물건을 밤에 품어냈다니까. 나 그거 봤어요. 이렇게 공장에 매연 나오는 거.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지금은 가보면 깨끗해요. 왜? 다 망해서. 그럴 때도 서울의 공기는 깨끗했다고. 근데 지금 공장이 한국에 거의 다 무너졌다니까. 뭔 놈의 매연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어 못 먹어 환장해 죽은 귀신이 있나? 한 사람이 한 끼에 고등어 100마리씩 구워 먹나? 뭔 놈의 미세먼지가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지금. 겨울에 오는 미세먼지가 다 중국발이에요, 이거 다. 그리고 이건 독가스래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보내는 거는 삼겹살 연기, 고등어 연기, 그 다음에 제 방구, 기타 등등이에요. 이거는 냄새 마셔도 죽지를 않아. 기분이 불쾌할 뿐이지. 하지만 미세먼지 측정기를 재보면 물론 미세먼지 농도는 나오겠지. 근데 고등어 구우는 냄새 맡고 뒤지는 놈 봤어요? 제 방구 냄새 맡고 죽는 놈 봤나? 기절은 해도? 아니라니까. 근데 중국의 독가스 마시면 가요 그냥. 그걸 알아야지. 이걸 같다고 생각해? 이 강경화는 진짜 외교적 대응 능력이 너무 떨어지네. 이러면 재미없지 진짜. 미세먼지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지. 내용을.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일본이 더 많이 생선 구워 먹죠. 그렇죠. 와 진짜 개념 없네 이 여자.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독가스와 우리가 굽는 고등어는요, 미세먼지 측정하면 다 막 나오니까 200, 300씩 올라가요. 한번 방구 낄 때 미세먼지 측정기 대봐요. 뿡 할 때 쭉 올라간다니까. 제가 한번 공기청정기 옆에서 방구 껴봤거든요. 공기청지가 확 돌아가. 숫자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미세먼지로 인식한다니까. 그것도. 내용물이 달라요. 내용물이. 그래서 오늘은 거의 뭐 첫 방송인데 한 1시간 40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한 2,200명 정도 오셨네요.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투네이션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깜빡했다. 차이나 언센서드 그 얘기를 못했네. 저희가 그 미국의 그 차이나 언센서드랑 같이 합동 방송을 찍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우리 쪽도 바쁘고 저쪽도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만 찍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나중에 되면은 우리 그 여름에 겨울에 이제 그 송년회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걔네들도 초대 인사로 부르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걔네들은 부르면 와요. 어차피 우리가 비행기 값이가 다 대줄 거니까. 우리가 또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주한미군 전액비 부담을 주장하듯이 이제는 저희가 미국에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불러옵니다. 이래야지. 이래야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방송은 찍을 거예요. 미세먼지를 갖고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각자 파트너십으로 따로따로 찍어서 합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차이나 언스에서도 코리아 쪽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기시는데 지금 했어요. 오늘 만나고 왔어요. 제가 담당자를. 그래서 오늘 담당자 만나서 그거 협의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가니까 지금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5월 달에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투네이션 좀 올려주세요. 네, 박동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지순우님 또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해피나눔 후원을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거로 바꿔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 정보 유출할 수도 있다니요.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되나? 잘 모르겠네. 그냥 투네이션 하세요. 아니면은 계좌 이체도 있죠. 계좌 이체하는 방법도 있죠. 그건 아예 수수료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 그 다음에요. 아리타이 글로리님, 투네이션으로 추가로 보냅니다. 오늘도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JJ님, 어제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자산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답니다. 미친 새끼죠, 미친 새끼. 야, 나 진짜 우리나라 얘들 죽으려고 환장했나봐. 우리나라에서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일본 하잖아요. 우리나라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IMF 와요. 1997년을 되풀이하려고 그러네. 이거 개념 없는 새끼들이야. 네, 그 다음에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러다 일본에 여행도 못 갈 것 같아요. 자꾸 반일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못 가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와서 한국의 원화가 폭락을 해서 못 갈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은 원래 옛날부터 한국을 조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미국 때문에. 미국이 뒤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너 이 새끼 남이 나라 또 옛날 2차 대전 쳐들어가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일본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경제, 금융 같은 거 교란시키기 쉽죠. 근데 왜 못하겠어요? 미국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 병신짓 한다. 미국하고 적이 된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왜 미국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한국을 공격해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미국하고 한국 관계 좋아졌을 때 욕먹을 텐데 그런 건 일본 시키면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요. 이기호님, 김정민 박사님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해참 더불당 대표 경제가 개판이라 10,000원밖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켜서 100만 원을 받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로 끝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2200명까지 와주셨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팅 읽어준 남자는 이걸로 끝내고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 당분간 할 겁니다. 솔직히 이게 얼마큼 또 유지될지 몰라요. 또 공격당해서 또 깨질 수 있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 채널에서 계속 할 거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눈깔 있다고 해서 또 뭐 프리뷰에서 개소리 하는데 족가는 소리 그만하시라는 말을 끝으로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